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연치유 대체의학입니다. 오늘 보실 주제입니다. 염증의 탈출 작전. 우리가 피떡, 혈전이 생기는 그 원인에 따른 치료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염증의 하치장 주위에 혈전, 피떡이 생기고 이때부터 이제 인체의 변형에서 피부 괴사 혹은 털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나눌 이야기 중에 바로 이게 림프구, 즉 백혈구와 인체 침입한 충격과 싸우다 죽은 염증이에요. 염증. 흔히 제가 얘기하는 농백혈입니다. 자,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이번 130번째 이야기는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염증의 탈출 작전. 염증이 탈출하게 되면 질병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또 명예현상, 치유의 현상적인 차이가 생겨납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건강한 인체와 질병의 전조정세, 병이 생기기 전에 어떤 전조 사전 정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미지가 건강한 이미지죠. 첫 번째, 인체는 온몸에 피가 골고루 잘 순환이 되면은 건강하고, 순환되지 못하고 어딘가 막히면, 즉 순환장애 기간에 그 질병이 발생합니다. 간에 피가 안 통하면 간염이 되고, 폐에 피가 안 통하면 폐 질환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혈류는 그림처럼 머리는 좀 차고 손발이 이렇게 따뜻해야 됩니다. 손발이 따뜻해야 건강한 체질형이에요. 두 번째, 이 바이러스나 소리, 온도, 습도, 바람, 음식 등의 환경적인 충격을 받으면 그것을 림프구나 백혈구가 싸워서 자폭하면 체내 염증이 쌓이죠. 그래서 인체를 살리려고, 인체의 오장육부를 살리려고 가급적이면 심장에서 가장 먼 쪽, 즉 손발로 염증의 하치장을 만들기 때문에 발끝부터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병의 원인이죠. 그러니까 심장의 피가 갈 곳이 없으니까 머리로만 솟구쳐요. 그래서 머리에 열이 나는 게 가장 질병 정서의 첫 번째가 머리에 열 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염증으로 이 정맥의 모세혈관이 막히면 이 적혈구가 좁은 모세혈관을 통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 계속 쌓여서 혈전, 즉 어적혈, 피가 떡되죠. 피가 떡이 되어 쌓여서 결국 손끝 발끝부터 수족냉증이 되거나 또 염증이 모인 곳에, 간에 모이면 간이 안 좋고 폐에 모이면 폐에 질환이 생기고, 염증이 모인 곳에 질병이 발생하고, 또 그렇게 되면 뭐냐, 인체를 살리기 위해서 피부로 탈출하려고 발악하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염증이에요. 그래서 염증은 인체 내부에 있지 않고 자꾸 탈출하려고 발악을 시도하게 됩니다. 네 번째, 한편 그런데도 심장의 펌프시는 계속되죠. 심장이 정지되면 죽으니까 심장의 펌프시는 계속되는데 내 몸에 막혀서 못 가는 피만큼 머리로 피가 솟구쳐요. 그래서 뇌의 압력을 높이죠. 일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점점점 뇌의 기능까지도 마비시키거나 이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 심장은 잠시라도 멈출 수 없죠. 그러니까 계속되는 뇌의 압력이 계속 높아지는데 문제는 피가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의 혈류까지 정지시켜서 이 경정맥, 핏대가 막히면서 결국 목의 척수의 흐름, 신경조직의 이상까지 만들게 되고 또 오장육부의 신진대사가 장애가 시작되고 그 다음 서서히 심장의 박동수가 막 빨라지죠. 왜? 계속 펌프질 해야 되니까 더 빨리 뛰게 되면서 심장병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6번째, 이 수족냉증 부위나 오장육부의 내 몸에 차가워진 부위에는 결국은 산소양분을 못 받으니까 거기에는 휴면세포, 수면세포, 노세포가 자리를 잡아서 잡고 있는데 또 그나마 살아있는 조직에서는 계속 세포 분열이 되면서 세포가 기하급수로 늘어나니까 결국 피가 안 통하는 그 부위에 서서히 몸이 붓습니다. 자꾸 부어요. 흔히 살쪘다, 살찐 게 아니고 사실 부은 거예요. 그 살이 찌다가 급기야는 거기에 더 이상 체온 조절을 못하면 털이 나고 또 결국은 피부세포가 산소양분을 못 받으니까 피부가 죽어갑니다. 즉 검붉게 변해 가기도 하고 최종적으로 털이 나기 시작합니다. 7번째, 이 염증으로 생긴 질병의 정조 정세에 따른 인체의 변형 또 질병의 특징과 한편 자연치유로 몸이 좋아지는 명현현상까지 오늘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 질병의 전조정세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웃자라서 비대증이 걸리거나 혹은 외소증이 걸리거나 혹은 살이 자꾸 붓죠. 이렇게 일본의 서문에서 붓습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웃자라면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과대하게 커진 식물, 과일 이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뭐냐? 중간 크기의 과일, 중간 크기의 야채를 사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질병의 전조정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커지는 거예요. 염증이 생겼으니까 자꾸 거기 세포가 재생되어서 커지죠. 그래서 염증으로 비만이 오고 혹은 기관의 부종, 간이 안 좋으면 간이 붓고 심장이 안 좋으면 심장이 붓고 폐가 안 좋으면 폐가 붓고 이렇게 붓습니다. 고관절이 안 좋으면 엉덩이가 자꾸 커지고 이렇게 붓고 거인증, 즉 조직이 비대해지고 커지는 것이 첫 번째 전조증세고 두 번째 전조증세는 반대로 살이 여기저기 빠지기 시작해요. 왜? 산소양분이 공급이 안 되고 핏길이 막히면 공급이 안 돼서 피부가 서서히 죽게 됩니다. 검붉게 변하거나 더 심하면 더 오래되면 거기에 체온 조절을 할 수 없으니까 털이 나서 보온도 하고 보냉도 하려고 털이 점점 굵고 길고 짙어집니다. 이게 전조증세예요. 자, 첫 번째는 커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싹 마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염증이 체내에 과다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지연된 적히고 갈 수 없는 지연된 부위, 즉 차가워진 부위에는 휴면세포, 수면세포가 자리를 잡은 상태인데 그나마 또 그 주위에 살아남은 모세혈관에서 다시 산소양분을 받아 먹은 조직에서 세포 분열이 계속 분열하겠죠. 그러면 수면세포, 노세포가 녹아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분열을 하니까 서서히 그 부위가 몸이 붓거나 살이 자꾸 찌게 만듭니다. 즉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얘기예요. 숨만 쉬어도 살이 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자, 턱이 이렇게 가름해지다가 이제 질병이 오게 되면 턱이 점점 커지죠. 급기야는 수염이 이렇게 짙어집니다. 우리 인체의 모든 것은 크고 부으면 그 질병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모기에 물리면 붓는 거하고 유사한 증세예요. 즉 염증으로 모세혈관이
확장하면서 거대증이나 날이 갈수록 살이 많이 찌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자, 네 번째. 따라서 정상적인 체형을 벗어난 모든 부위는 질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전조증세의 의무로 해당 기간에 염증을 빼내야 됩니다. 초기에 정상적이다가 이제 계속 살이 쪄서 둥둥 부어요. 염증이 차이고 자꾸 염증이 차이죠. 급기야는 이렇게 되었다가 급기야는 종양이나 암까지도 전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부을 때 바로 커질 때 바로 살이 찔 때 바로 치료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지혜입니다. 세 번째, 자, 질병의 전조증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살 빠지는 현상, 털이 나는 현상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 다리가 칵 말랐죠. 온통 다리에 털이 나고 이미 정맥류가 생겨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혈액순환 장애가 생겨서 산소양분이 가지 못하니까 우리가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받아서 ATP를 형성하고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즉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차단되면 세포 분열이 멈추고 수면세포, 휴면세포가 점점 많아지면서 피부가 수면 죽었으니까 점점 검붉게 되고 짙어지고 혹은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피부세포가 더 이상 이제 산소 양분을 공급을 받지 못하여 살이 점점 더 빠지고 빈약한 골격을 만들거나, 또 어린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창백한 얼굴이 하얗고 기공같이 창백하면 백혈병 아니면 외소증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 피부색은 이렇게 점점 검게 여기는 가장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진하고 결국은 이렇게 피부색이 바뀌겠죠. 피부색은 점점 검붉게 변하고 또 스스로 이제 산소양분이 공급이 안 돼서 에너지가 안 되고 열이 없으니까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 솜털이 점점 굵어져요. 그 다음 길어지기 시작하다 급기야는 이렇게 진한 반점, 흑반점 혹은 홍반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번째, 예를 들어서 같은 아이가 여기 보이는 이 그림처럼 흉추나 요추, 꼬리뼈 쪽에 반점, 흑반점이 생겼다면 이것은 심각한 질병이 시작되는 전조증세입니다. 이 몽고반점은 크면 없어지겠진다 이런 말 믿다가 아이를 망치지 않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특히 이 몽고반점의 후유증은 아이가 크다가 탈장, 엉덩이 주위에 비뇨기과 주위에 전부 이게 어적혈, 혈전, 염증이 차여 있으니까 결국 창자가 밖으로 나오는 탈장, 그 다음 치질 혹은 오줌을 가리지 못하는 오줌 사계로 이어집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얼굴과 턱이 점점 길어져 이렇게 기다랗게 변형이 됩니다. 혹은 손발이 막 길어지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한편 귀에서 이제 귀에서 막 물이 줄줄 염증이 빠지거나 배꼽에서도 염증이 빠지고 사타구니에서는 탈장이 일어나고 혹은 간이나 비장에 염증이 많으면 간이나 비장이 부으니까 배만 볼록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배만 볼록하게 나오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 반드시 체내 쌓인 염증을 제거하여서 장애물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자, 건강이 좋아지는 인체 변화, 명예현상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통증이 오면 일단 치료의 과정이에요. 자, 여기 복사꽃이 지금 화사하게 꽃망울을 피우고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첫 번째, 이 나무는 딱딱한 껍질을 뚫지 못하면 새싹을 돋아낼 수 없습니다. 인체도 마찬가지예요. 막힌 곳에 터널 공사, 즉 핏길을 뚫으려면 터널 공사하듯이 소음과 진동, 통증이 있게 마련해요. 그래서
딱딱한 껍질을 뚫지 못하면 새싹이 돋아날 수 없듯이 통증은 염증을 쳐내고 세포가 재생되고 막힌 혈관을 뚫을 때 이 통증이 나타난다. 통증은 치료의 과정이에요. 아플 때 치료가 가장 잘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명현현상이에요. 두 번째, 그래서 옛날부터 한의학의 고전인 서경에는 만약 어떤 약이 명현현상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 병은 절대 낫지 않는다라고 쓰여 있어요. 즉 약을 먹고 통증이 없으면 그거는 약이 아니고 독약이 되는 겁니다. 현대의학이 다 그렇죠. 통증을 없애기 때문에 치매 환자, 지체장애우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많이 양산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어요. 세 번째, 이 명현의 뜻은 명은 눈이 희미해 보이고 혹은 아찔한 현자입니다. 즉 눈이 흐려지고 아찔한 경험을 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즉 머리로 솟구친 피가 오장육부나 수족의 핏길이 이제 열리면서 뚫리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명현현상이에요. 네 번째, 서양의학의 부작용과는 전혀 다릅니다. 질병으로 그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반응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즉 명현현상을 겪으면서 결과적으로 몸의 질병이 완쾌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몸에 안 좋은데 운동을 막 하면 땀이 나죠. 땀이 나는 게 바로 염증, 노폐물, 찌꺼기가 빠지는 거죠. 운동을 하면 땀이 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다섯 번째, 이 체내의 독소가 몸 밖으로 배출되거나 또는 신체 내부의 무너진 균형이 회복될 때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즉 신진대사가 호전되면서 그동안 문제된 부분의 조직과 조직세포를 복구하는 현상이 바로 명현현상입니다. 우리가 연필 칼로 깎다가 손에 어디 칼에 베이면 막 되게 따갑고 아픈 사람은 그 다음에 아침 되면 다 아물고 나아요. 그런데 칼에 베이는데 피가 나는데 아프지 않은 사람은 결국 거기가 염증, 고름으로 그 다음날 염증이 생기고 골마 터져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은 발이 썩어가도 아픈 줄 모르죠. 아픈 줄 모르면 그게 가장 큰 병이에요. 여섯 번째, 예를 들면 아토피가 난다 혹은 부스럼이 난다, 여드름 같은 것은 죽은 백혈구의 농이 피부 깊숙하게 오래 머물면 이게 염증이 종양이 되고 또 저체온이 오래 지속되면 이게 암덩이로 바뀌는데, 암이 생기지 않게 피부로 염증의 탈출 작전을 시도하는 현상이 아토피고 여드름이고 또 피부에 나오는 모든 현상은 따라서 즐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안에 몸 안에 있으면 암, 밖으로 나온 것은 무조건 즐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곱 번째, 따라서 명현 반응을 즐기며 자연 치유하는 방법을 익혀두면 나의 건강한 몸을 슬기롭게 관리할 수 있으며 또 몸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게 젊어서인지 혹은 좋아지는 반응인지 노화인지 분별이 쉬워집니다. 다섯 번째, 자, 염증의 탈출 작전. 이 염증이 왜 혈액순환을 방해하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왼쪽은 좀 피가 잘 통하죠. 그런데 외부의 충격을 받아서 림프구, 백혈구가 싸우다 죽으면 염증이 만들어지죠. 그 염증이 이렇게 꽉 차 있으면 염증 때문에 이 적혈구가 갈 수 없어요. 적혈구가 갈 수 없으니까 적혈구가 여기에 피떡이 되어 쌓이게 됩니다. 이것을 혈전, 이게 바로 만병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즉 염증으로 인해서 혈전,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한의학에서는 몸 안의 노폐물이나 독소가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통증이 오래가고 혹은 명현현상이 오래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몸에 있는 염증, 고름은 우리 젖살, 제 피부가 못 되죠. 즉 고름이 몸 밖으로 탈출하려는 현상이 명현현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은 모두 대부분이 고름을 녹여서
몸 전체를 돌게 만드는 약들입니다. 왜? 현대의 약들은 먹으면 통증을 없애고 안 아프니까 결국은 병을 더 키우죠. 이런 약으로 더 이상 우리 주위에서 장애우, 치매 환자, 암 환자를 양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희 바람입니다. 세 번째,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다. 그럼 충돌 경기를 하죠. 온몸에 내가 받는 압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온몸에 전부 충격으로 인한 염증이 생겨요. 이런 것들은 제 아무리 좋은 음식 혹은 약으로 치유가 거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충돌 경기를 하여서 오장육부와 뼈조직, 근육, 부딪힌 부분의 신경조직까지 손상되어 염증이 대량으로 순식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약으로는 음식으로는 치유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따라서 체내 쌓인 염증으로 모세혈관이 막혔으니까 거기에는 피떡이 되죠. 어적혈, 혈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즉 염증과 혈전으로 막힌 모세혈관 주위의 세포들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죠. 그럼 결국 이게 휘면세포가 되어서 이게 바로 질병이 만들어지고 피부가 검붉게 되고 털이 나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이는 우리가 모기에 물리면 모기의 모기가 피부를 절개해서 막 뚫고 들어오죠. 그 외부의 침입자가 왔으니까 백혈구와 함께 싸우죠. 싸우다 보면 백혈구가 자폭하면 염증이 돼요. 그 염증이 많아지니까 결국은 산소 양분이 모으죠. 그러니까 모세혈관을 확장하면서 점점 붓게 됩니다. 그래서 백혈구와 자포가의 염증이 만들어지고 또 더 많은 정음부대 백혈구가 몰려오게 하기 위하여 피부가 부어오는 것과 같은 위치입니다. 피부가 부피가 넓어야 수많은 정음군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 따라서 피부로 탈출을 시도하려는 염증의 출구만 열어주면 더 빠르게 낫습니다. 목에 물렸다. 그다음에 바로 물린 그 중앙에 뭐 발이든 침이든 뭐 콕 찔러가 손을 꼭 짜면 죽은 백혈구 염증이 막 나오죠. 그러면 간지럽지도 않고 바로 붓지도 않고 낫게 됩니다. 여섯 번째, 자, 염증의 탈출 작전. 자,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원인이 바로 염증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귀 뒤쪽에서 그 뇌의 중심에 귀 안쪽에 있는 염증이 안에 있으면 암이 되니까 이제 귀 뒤쪽 바깥으로 나오죠. 이 나오는 것은 절개해야 됩니다. 요 콕 찔러 터뜨리면 바로 또 나을 수 있습니다. 안에 있으면 암이 되는데 주인을 살리려고 그 염증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명예현상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좋은 산삼을 먹었다, 명약을 섭취했거나 질 좋은 약을 먹거나 혹은 식습관을 잘 개선하거나 혹은 자연치유를 내가 생활했다. 혹은 대체의학으로 몸이 좋아질 때는 이제 내 몸에 있는 독소, 즉 염증이나 고름이 피부로 나오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분도 뭔가 좋은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뇌 깊숙한 곳에 있는 간 내에 있는 염증이나 귀 안에 있는 염증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염증이나 고름은 질병의 뿌리가 되어 자신의 세포가 되지 못하므로 인체는 염증의 탈출 작전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분은 지금 개대왕이네요. 세 번째, 그래서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심장을 중심으로 오장육부에 있는 염증을 대사작용에 큰 문제가 없는 곳, 즉 임시 염증의 하치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피부 바깥 혹은 손끝 발끝으로 염증의 하치장, 서리장을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빼낸 게 바로 이거죠. 그걸 빼낸 게 바로 이것입니다. 자, 네 번째, 그 염증 첫 번째 하치장이 손입니다. 손끝부터 먼저 차가워져요. 두 번째 하치장이 발이 됩니다. 바로 수족냉증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수족냉증은 만병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고치세요. 다섯 번째, 또 다른 하치장, 또 사람마다 각기 다른 하치장이 생겨요. 바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가족력의 혈류가 넣은 곳에 염증이 더 축적되며 질병의 범위를 확장합니다. 자, 부모가 몽고반점이 있다. 그럼 자식도 몽고반점이 생기죠. 부모가 폐가 안 좋다. 그럼 자식도 폐가 안 좋죠. 부모가 당뇨병이다. 그럼 자식도 그 나이 때 되면 당뇨병이 생겨요. 그걸 고치고 자녀를 가져야 됩니다. 여섯 번째, 생활 중 모기나 바이러스 혹은 잘못된 음식 습관이나 혹은 외부의 충격, 소리, 온도, 습도, 바람, 구타 등등과 맞서 싸우는 림프구, 백혈구가 전투에서 죽어서 그 염증이 해당되는 기관이나 조직에 염증을 하치장을 만들며 질병을 양산합니다. 그래서 간에 모이면 간암, 염증이 심장에 모이면 심장병,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일곱 번째, 이러한 이유로 모세혈관이 염증이 쌓이면 그 염증이 쌓였으니까 적혈구 이동을 막게 됩니다. 막히면서 거기에는 양이온을 띤 점점 자꾸 어적혈 혈전이 피떡으로 쌓이게 만들어 조직 세포들이 제 기능을 잃게 됩니다. 여덟 번째, 따라서 어적혈, 혈전, 피떡이 오래되면 이게 반점이 되고 또 이러다가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아 돌이킬 수 없는 암세포의 캡슐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는 정상세포를 보호하려고 발악하는 게 암세포예요. 그럼 암이 생겨서 나머지 부위를 살리려고 하는 현상이 바로 암캡슐입니다. 일곱 번째, 자, 건강한 몸으로 바뀔 때 이 염증은 탈출 작전의 명약이 됩니다. 이분은 7, 8년 전에 이런 손으로 제게 찾아와서 3번 정도 손따기를 해서 이렇게 완치를 시켰어요. 자, 손에 나오는 염증과 반점, 흔히 우리가 주부섭진, 손의 홍반점, 흑반점, 그리고 손이 저체온이 되면 거기가 피부가 검게 변하고 그 다음에 이 피부가 각지가 되어서 털이 나고 그 다음에 털이 점점 굵고 짙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손톱 끝에 반달이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손에 나타나는 염증의 반응입니다. 자, 두 번째, 뱃속에 워낙 염증이 많다, 소장 이런 곳에 염증이 많다 그러면 배꼽에 피고름이 나옵니다. 저도 이 명예훼손 치유를 하다가 제가 해병대 출신이에요. 300 몇 기인데 그때 많이 맞았어요. 거의 4시간 5시간 동안 온 고참들한테 맞은데 너무 복부에 강탈을 많이 했어. 제대하고 이 자연 치유를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니까 런닝이 또 붙어 있어요. 보니까 배꼽에서 피고름이 4일간 계속 빠져나왔습니다. 호전될 때 염증이 빠져나옵니다. 자, 배꼽에서 나오는 피고름, 즉 복부, 위장이나 간, 소장, 비장에 쌓인 염증이 배꼽으로 며칠간 피고름이 나오기도 하고 또 그 피고름이 나오기 전에는 그 사전에 지저시 되어서 지저스로 또 이렇게 있는 모양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사타구니나 겨드랑이, 이 사타구니나 겨드랑이 쪽에는 이 림프절이 많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단백질이나 지방도 이동을 시키고 또 림프절에서 염증을 또 예고하고 암세포를 또 예고시키죠. 예고시키기 때문에 이쪽에 염증이 가장 먼저 쌓여요. 그래서 사타구니나 겨드랑이에 초기에는 거기에 땀이 막 나오죠. 점점 땀 냄새가 고약하고 짙어져요. 그러다가 나중에 심하면 단백질과 지질 같은 게 허연 어떤 그 덩어리 같은 게 이 겨드랑이 사타구니에 모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피부가 검게 변하죠. 털도 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염증, 부종, 심지어 지적까지 생겨납니다. 요 염증 나올 때만까지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이때 잘 빼주는 게 좋습니다. 겨드랑이 쪽에 지금 난 거예요. 겨드랑이에 이 정도 겨드랑이에서 났다 그러면 이미 겨드랑이 림프절에 염증이 포화 상태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안에 있는 것이 있으면 암이 되니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절개해야 됩니다. 네 번째, 겨드랑이 부종이 나타나면 후일 어깨 관절낭에 염증이 생겨서 나중에 이게 또 50견의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또 저체온 혈액순환이 느린 부위에는 피부에 이런 아토피 같은 것 혹은 지전 혹은 혹도 생기고 발가락 끝에는 무좀 혹은 알레르기 반응 이런 것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응치병이네요. 자, 어릴 때 몽고반점이 생겨난 사람은 치질로 혈변을 보거나 치질 혈변 봐도 뭐 혈변 그거 나쁜 게 빠지니까 절기면 돼요. 자, 꼬리뼈, 이 꼬리뼈에서 염증이 나오다가 이미 피부가 구멍 정도 날 정도 같으면 이미 이 안쪽에는 이미 암덩이, 종양덩어리, 이 지방질 이런 것이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오래도록 빠져나오기도 합니다. 그 초기에 조금 염증 나올 때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일곱 번째, 한편 뇌나 얼굴, 머리 쪽에, 얼굴 쪽에 뇌압이 높으면 안구충혈이 자주 되거나 치주질환, 이런 치아에서 치주질환이 생기거나 혹은 귀에서 물이 고름이 빠지거나 혹은 비염, 코에서 코피를 쏟거나 또 비염이 생기거나 등 염증이 피부로 탈출하려는 작전이 여기저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덟 번째, 따라서 체내 염증의 탈출 작전에서 실패하면 이것이 바로 암이 되게 됩니다. 실패네요. 여덟 번째, 염증 탈출 부위에는 어적혈, 혈전, 즉 피가 떡이 되어 뭉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피떡이 안에 엉덩이에 가득 찼다는 이야기예요. 자, 첫 번째, 염증의 탈출 작전이 진행될 때는 이미 주위는 모세혈관이 어적혈로 막혀서 저체온 현상이 되거나 피부가 검붉거나 털이 솟아 있기도 합니다. 처음에 조그만 종기 같은 것, 유령 같은 게 나올 때 그때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제가 교통사고 난 이후에 제 무릎에서 뽑은 혈전이에요. 이런 피떡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염증은 스스로 탈출 작전을 시도할 수 있어요. 염증은 초기에는 스스로 탈출 작전을 시도할 수 있지만 염증에 찌들어붙은 적혈구, 피떡, 혈전은 스스로 절대 탈출하지 못합니다. 염증을 빼내면 야금야금 혈관, 피떡을 청소를 해가요. 이때 통증이 오는데 이걸 즐기든지 아니면 통증이 싫으면 이렇게 직접 빼주는 게 좋습니다. 빼내야 합니다. 세 번째, 또 반점이 있거나 염증, 부종, 종양, 살이 찌거나 부은 부위에는 사진처럼 피떡, 혈전이 쌓인 부위이므로 빼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한편 체내에 있는 림프절의 염증들이 너무 많이 되어 있으면 그 응축된 것이 심장 쪽에서 먼 쪽으로 보냅니다. 주로 손발에 많이 나타나죠. 관절 쪽에. 오른쪽 그림처럼 손가락이 혈전으로 부어오다가 급기야는 이렇게 활액이 쌓여요. 손가락이 부어오다 이게 활액, 완전 젤리 같은 활액이 쌓이는데 이건 좀 긴 바늘로 푹 찌르면 접이 쭉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면 나중에 깨끗하게 치유가 됩니다. 다섯 번째, 어적혈을 빼내는 사열 방법은 제 강의 38강을 보세요. 38강을 보면 이 빼는 방법이 자세히 있어요. 이 혈전을 안 뽑아도 어적혈, 피떡을 안 뽑아도 이 방법만 해줘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 체내 염증 빼기만 해도 어적혈이 가차게 빠져나갑니다. 기본 손따기, 그 앞에 수중염증 자세히 있는 그 중에 125강,
125강을 보시면 뭐 손의 기능과 손의 조직, 손의 역할, 그다음에 손 염증이 나오면 거기에 관계된 조직, 폐, 뭐 심장, 간 이런 염증과 손가락의 연결 조직부터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5강을 살펴보신 후 염증 빼기로 기본 손따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이상 하면 아주 많이 호전됩니다. 7번째. 자, 편히 잘 다스려서 장차 나타날 질병을 예견도 한번 해보시고, 혹은 내가 이제까지 만든 병을 내가 고치는데, 이 고치는 방법이 바로 자연치유 대체의학입니다. 이 방법으로 치료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네요. 자, 현대의학 수많은 약 보세요. 약.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먹는 사람도 있죠. 주사제, 백신. 자, 현대의학은 이 통증을 얻게 만들기 때문에 모두 몸에 들어가면 염증을 기약 없어서 더 만들어요. 그래서 현대의학을 치료하는 사람 반드시 체내 염증 빼기, 기본 손따기를 해야 됩니다. 즉 융합, 내 몸을 융합적으로 고치려면 약을 먹어서 통증을 없애는 약을 먹었으면 염증이 많이 생겼겠죠. 뭐 마취 주사를 맞았다가 하면 또 안에서 몸에서 막 싸우다 염증이 생겼겠죠. 그건 빼줘야 됩니다. 자,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다음 131번째 이야기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찾아가는 나의 건강, 즉 자연치유 대체의학을 중심으로 해서 현대의학의 부작용이 반드시 있죠. 그게 따른 염증 빼기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이후부터 이제까지 뭐 거의 한 40-50년 어떤 백신도 한번 맞은 적이 없어요. 주사제 아예 맞지 않습니다. 약 아예 안 먹습니다. 그래서 자연치유하는 방법을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알림, 좋아요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더 관심이 많고 저와 연락이 되고 싶다면 회원 가입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긴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한 시간 되세요.